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쉐이프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커스텀 쉐이프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기서 제공하지 않는 어떤 형태를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는 펜 툴로 직접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펜 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펜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 화면을 하나 열어줄 텐데요. 상단 영문 메뉴에 있는 파일로 가서 뉴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던 A4 사이즈의 72ppi 이렇게 있는데요. 없는 분은 프린트로 가셔서 A4 선택하시고 해상도 72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 화면을 하나 만들고요. 우리가 펜 툴을 선택을 해줄 텐데요. 펜 툴은 여러분들이 쉐이프나 패스 또는 픽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픽셀 부분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패스는 펜 툴은 여러분들이 쉐이프나 패스의 형태로 지금 만들 수 있는데요. 쉐이프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부에 색상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선의 색상을 채워줄 수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펜 툴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패스, 선의 형태로만 나오는 옵션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옵션을 선택을 하셨으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지점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앵커 포인트라는 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제 다음 지점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클릭해 줄 텐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클릭했던 지점에 파란색 앵커 포인트가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 두 번째 클릭한 마지막에 클릭한 지점이 이렇게 파란색 앵커 포인트로 바뀌면서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 사이에 이렇게 선이 생겨납니다. 이 선은 우리가 패스라고 불리고요. 이 패스라고 불리는 선은 앵커 포인트가 2개 이상 있을 때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지점을 클릭을 해줄 텐데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앵커 포인트는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마지막에 클릭한 지점이 이렇게 파란색 앵커 포인트로 바뀌면서 앵커와 앵커 사이에 패스라는 선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다음 지점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은 마우스 포인터 옆에 동그라미 형태가 하나 생겨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던 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도형으로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은 도형으로 닫히면서 앵커 포인트들이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모두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키보드에 상하 좌우 버튼을 눌러서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를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던 이동 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동 툴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패스는 여러분들이 이동 툴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패스 셀렉션 툴이 별도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 셀렉션 툴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패스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를 선택을 해줄 때는 아래쪽에 패스 셀렉션 툴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형태가 좀 굉장히 많이 비뚤비뚤하잖아요. 이 형태를 좀 제대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자, 검정색의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했을 때는 전체 패스 이렇게 가장자리 라인에 있는 앵커 포인트들이 모두 파랗게 채워진 상태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치만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흰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이동시켜주고 싶은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앵커 포인트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선택이 된 앵커 포인트와 선택되지 않은 앵커 포인트를 구분을 해보시면 선택되지 않은 앵커 포인트는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어 있고요. 선택된 앵커 포인트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앵커 포인트만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윗부분을 수평으로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수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앵커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앵커를 우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 좌우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수평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에 있는 상하 좌우 화살표 방향을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수평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보드를 움직여서 수평의 상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수평이 잘 맞춰진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제 여러분들이 검정색 화살표로 선택을 하면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하는 즉시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패스 또는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딜릿 눌러서 펜툴로 만든 사각형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펜툴을 선택을 하고 선을 여러 개를 그려볼 텐데요. 제가 클릭하고 상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클릭.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선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이게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을 하나 더 그려주고 싶어요. 직선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 이 선은 중단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음 지점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선이 계속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끝내고 싶은 부분으로 간 다음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 툴로 바뀌게 되죠. 이때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펜툴의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다시 컨트롤 키에서 마우스를 떼시면 펜툴로 바뀌었는데요. 이 펜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앵커 포인트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왼쪽 지점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삐뚤삐뚤하지 않게 아예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다시 선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지점을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고 다시 다음 지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Alt 키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안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바탕화면을 클릭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새롭게 선을 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펜2를 종료를 했는데 다시 연결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끝냈던 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때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연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펜2이 연결되게 됩니다. 자, 여기 삐뚤어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흰색 화살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끊어진 선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싶을 때는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하고 앵커 포인트로 가면 이렇게 연결되는 앵커 포인트 마크가 나타나요. 이때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연결된 부위, 다른 패스랑 연결된 부위에서는 그런 마크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자리 영역 맨 끝에 더 추가적으로 다른 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부위, 오른쪽이나 왼쪽 끝에서만 이렇게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제 화면 안에 있는 이 앵커 포인트를 전부 없애줄 거예요. 패스를 없애줄 건데요. 검정색 화살표 툴로 패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전체를 드래그 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처음 시작 지점은 왼쪽에서 클릭해 줄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쭉 이동을 해서 중간쯤 온 다음에 드래그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곡선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이 나타나면서 곡선의 각도의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나와 있는 이 선을 핸들러라고 하는데요. 이 핸들러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지점을 클릭하기만 해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곡선을 이어주는 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에서 한번 중단을 할 거예요. 중단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중단이 되죠. 자, 이때 내가 이 곡선을 좀 변경을 하고 싶어요. 곡선의 각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패스를 선택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한 지점의 앵커 포인트는 클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핸들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가 움직여지면서 곡선이 이렇게 각도가 변하게 됩니다. 자, 중간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핸들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양쪽으로 모두 나타나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 하셔도 앵커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곡선의 각도가 변경이 되는데요. 더 많이 변경을 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핸들러 끝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가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돌리는 각도, 그 다음에 핸들러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의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핸들러를 잡고 조절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보시면은 한쪽 방향의 각도가 더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좌우로 이렇게 돌려주면 핸들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곡선의 각도가 변경이 되지만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방향, 연결되어 있는 부위의 각도가 조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클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릭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도 이쪽에서는 핸들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곡선의 각도를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딜리트 눌러서 전부 패스를 없애줄게요.
다시 곡선을 그려줄 텐데요. 여러분들이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 곡선을 그릴 텐데, 자, 이번에는 짧게 갈 거예요. 자, 시작하는 지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 지점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때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45도 각도의 부분에 점을 찍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핸들러가 양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지점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클릭만 해도 곡선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곡선이 이렇게 클릭만 해도 생겨나는데,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지 않고 이 지점도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서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45도 각도로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정방 대칭은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핸들러를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지점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되는 곡선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싶어요. 또는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핸들러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핸들러가 제거됐다는, 제거되고 제거되지 않고가 잘 느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여기에서 구름처럼 이렇게 가고 싶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여기 이 부분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핸들러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핸들러를 제거를 해주시는 방법은요.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여러분들이 핸들러가 있는 쪽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펜 툴 옆에 꺽쇠 모양이 하나 생겨나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지점이 드래그가 아니라 방금 클릭을 하셨죠? 클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 지점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다음 지점 클릭을 하면 직선이 나왔고 드래그를 하면 곡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핸들러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드래그인지 클릭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클릭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고요. 다음 지점을 여러분들이 드래그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곡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다시 Alt 키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핸들러를 한쪽 방향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핸들러를 제거를 해주시고 나면 다음 지점으로 이어지는 선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핸들러를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지점으로 드래그해서 클릭, 다시 다음 지점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그냥 직선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부분이 클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셔도 직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선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흰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릭한 지점만 이렇게 파랗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서 선의 각도나 형태를 변경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곡선의 형태에서는 이렇게 핸들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핸들러를 조절을 해서 곡선의 각도, 크기 등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거를 하고 싶을 때는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하시면 되는데, 지금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패스의 형태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패스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형태만 가지고 있지 출력을 하면 나타나지 않는 형태입니다. 자, 패스를 선택을 하거나 드래그를 해서 패스를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펜툴에서 선택형 그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부분을 해볼 텐데요. 우선 다시 펜툴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상단의 윗부분을 클릭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45도 각도의 대각선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수직선을 만들어주고 왼쪽으로 와서 수평선, 다시 수직으로 올라오고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가서 이렇게 집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긴 것 같고요. 왼쪽 부분이 조금 여기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흰색 화살표로 여기 패스 부분만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패스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이 패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수평이 유지된 채로 패스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패스를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앵커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앵커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 만들어져 있는 앵커 포인트를 제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앵커 포인트 추가 툴, Add 앵커 포인트 툴,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흰색 화살표로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이 앵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 패스까지 같이 사라져서 도형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제거를 하시면 양쪽 좌우에 있는 패스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만 제거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싶은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클릭하려는 지점에 좌우에 있는 패스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지금 위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가 사라지면서 앵커 포인트 좌우에 있던 앵커 포인트가 연결이 되어서 도형의 상태가 되었죠. 아까 그냥 딜리트 키로 지운 것과는 많이 다르죠? 자, 앵커 포인트는 계속해서 지워 나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앵커 포인트를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앵커에 맞물려 있는 좌우에 있는 이 앵커 포인트가 연결이 되겠죠.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이렇게 형태가 좌우에 있는 앵커 포인트가 연결이 되면서 패스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앵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Add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앵커 포인트를 추가를 해주실 수 있어요. 앵커 포인트는 앵커에 겹쳐지게 추가하실 수는 없고요. 패스 위에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스 위에 아무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추가된 앵커 포인트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흰색 화살표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자, 앵커 포인트 추가 툴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데 다른 지점으로 가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 추가 툴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클릭한 지점에 앵커로 가게 되면 이렇게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뀌게 돼요. 이때 여러분이 화면을 드래그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클릭한 지점의 앵커가 이렇게 핸들러가 있는 곡선의 형태로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점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 지점을 다시 클릭을 했는데 이렇게 핸들러가 나타나는 곡선의 형태로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집 모양처럼 다시 직선의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얘가 왜 곡선으로 나타났을까요? 저는 클릭만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 앵커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직선으로 변환을 시킬 수도 있고 곡선으로 변환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우선 직선 곡선으로 변환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컨버트 포인트 툴이라는 이렇게 꺽쇠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핸들러를 잘라줄 때 한번 해봤었잖아요. 자, 컨버트 포인트 툴이 있는데요. 이 컨버트 포인트 툴로 핸들러가 나와 있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나 클릭해주면 직선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원래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의 앵커를 드래그해서 상단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다시 집 모양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 모양의 지붕이 저는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곡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컨버트 포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버트 포인트 툴은 직선의 형태인 경우에는 핸들러가 나타나게 곡선의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곡선인 경우에는 직선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직선인 부분을 곡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핸들러가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선이었던 부분을 곡선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다시 곡선인 부분을 직선으로 바꾸려면 클릭만 해주시면 직선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곡선으로 변경하는 방법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직선으로 바꾸는 방법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근데 직선인 경우에 클릭을 한다고 해서 곡선으로 바뀌지는 않죠. 자, 곡선으로 바꿀 때는 드래그, 클릭을 해주면 직선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펜 툴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선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끊어진 선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곡선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직선인 경우에 곡선으로, 또 곡선인 경우에 직선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화면 안에 있는 패스들을 전부 제거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딜릿 눌러주시면 패스가 사라지게 되죠. 자, 이동 툴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동 툴로는 패스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펜 툴로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